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보면 지수가 코스피 3100포인트를 넘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은 날은 뭐 위아래 뭐 2% 정도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마이너스 거즘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졌다가 아래꼬리를 쭉 달면서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시장이 공격적으로 매섭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거의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진 모습도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지수적으로 보면 낙폭을 대부분 축소하면서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지수적으로는 나쁘진 않았는데, 종목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인 시장의 모습이지 않겠나, 아는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러한 시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상 카페에다가 다 공짜로 무료로 그냥 기록을 쭉 해놨기 때문에 뭐 거짓을 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말한 대로 매매를 안 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문자로 추천드리고 문자로 매도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3150이라는 코스피 지수는 하나의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놨던 주봉상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넥라인을 만들어 놨던 자리가 바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대롱대롱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의 단기 고점 구간인 3150포인트를 한 방에 뚫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보이다가 뭔가 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함께 빵 돌파를 해야 이 앞에 있는 산들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장은 딱 그러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기존의 주도주가 있고 또 추후에 나오게 될 주도주가 또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뭐가 탄생하거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약간의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항상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란 뭐냐면,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러한 업종과 종목군들은 사실상 쉽게 꺾이지 않는다. 빠지더라도 여러 번의 고점을 만들면서 빠지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죽는 경우는 없다. 그게 바로 주도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의 조정, 굉장히 뭐 종목별로는 거칠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적 베이스의 종목군들 계속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종목군들 관심 갖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변함없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카페 가입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다. 별 다른 전략 없습니다. 지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315포인트가 저항의 영역이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서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것이 좀 떨어지고, 또 떨어지게 되면 반등을 하는 그러한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띨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뭐 지수가 좀 더 빠져서 지금 뭐 트럼프가 엄포를 냈죠. 이번에 관세 연장은 없을 것이다. 부과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러한 노이즈가 지금 시장을 꺾어 놓은 거 아니겠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 주식을 사지 않고 언제 살 수 있냐, 이렇게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 시장의 유동성이 55조 57조 하던 고객의 탁금이 지금은 70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꺾일 수 있는 시장 유동성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 그냥 사면 돼요. 제가 볼 때 좋은 종목 그냥 사면 됩니다. 뭐 주도주를 단타를 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나오는 테마의 대장주 늘림 보셔라. 그리고 설거지 파동 같은 거, 테마 이상한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왜?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왜? 지금은 대형주 장세기 때문에 대형주에 묵직하게 매매만 해도 충분히 벌고도 남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장중에 하락 종목 수가 1,400개까지 코스닥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1,000개까지 축소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끄집어 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면 코스닥 150이 플러스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아웃퍼폼을 해주면서 코스닥을 들어 올렸는데 아침만 하더라도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었는데 올라올 때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뭐 결국 그러더라고요.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알테오젠이 신고가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본래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PBR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꿈을 먹고 그 꿈이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에서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기업들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넘버원, 리가캡, ADC 넘버원, ABL, 이중항체, 세계 탑급. 그 밖에 뭐 삼천당 제약도 있고 코오롱 티슈진, 골관절염, 전세계 넘버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내에서 1등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그게 진정한 투자고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게는 특별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시황 넘어가서 간반 미증시는 신고가를 지속 경신하다가 기술주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부진하던 제약바이오가 어제 좀 좋았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시황란에다가 회원님들한테는 전달 좀 드려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저도 제약바이오를 꽤 많이 들고 있어요. 리가캠, 삼천당, 그 다음에 ABL, 알테오젠, 코오롱 티슈진 등등 골고루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2개 정도 3천당 좀 매도하고 리가캠 고가에서 일부 좀 팔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쪽은 코스닥에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비빌 언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미국 시장도 최근에 어찌 보면은 뭐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신고가를 치고 뭐 그냥 지수가 상승하다가 좀 밀리는 거라 그렇게 뭐 크게 우려는 안 하지만은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밀리는 거는 다름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틀지 몰라서 살짝 그런 거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다가오는 관세 협상 만료 시점, 일본에게 관세를 뗄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협박 등이 시장의 일부 불확실성을 만드는 상황이었고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이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 예? 상법 개정 다가온다. 이쪽은 지금 들어가긴 뭐한다. 확인하고 보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대규모 세론이 좀 나왔는데 사실상 이쪽 종목군들만 세론이 나왔으면 좋은데 뭐 느닷없이 조선주까지 급락을 시켜버리고 전력도 급락을 시켜버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시장이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였던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말 그대로 주도주들이 오늘 전부 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은 매매할 종목이 그닥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의 주도주는 현재 무엇일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수의 신고가와 함께 했던 종목군들이 그리고 산업과 섹터들이 주도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최근 강세를 보여줬던 주도주들, 그 주도주들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지수 하락을 한 것이고 교류에 대한 사항은 어느 자리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지를 해줄 것인지, 즉 지수가 지지를 할 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이익 모멘텀이 있고 성장이 꺾이지 않는 기업들은 조금씩 담아가시다가 분명히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종목군들, 즉 반등이 빠른 종목군들 위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조정으로 다시 갈 것 같고요. 여기에 이수페타시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다 올라왔는데 일단 리가켄 바이오가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냥 이슈 보지 말고 종목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가 어제의 봉이 좀 안 좋다. 이 봉 자체가 약간의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8%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매도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마감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오늘 갭을 메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갭 메우기를 하고 결국 22 이평선과의 수렴을 한 이후에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 코스닥도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길게 아랫꼬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코스닥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저는 해석이 되네요. 자, 그냥 종목군들로 볼게요. 내용은 카페에서 보시고요. SK 하이닉스 굉장히 잘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이러한 기준봉이 있는 자리에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지가 되겠죠. SK 하이닉스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제목이 30만원 간다 였고 30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단기 좀 밀리는 거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실적 발표가 임박할 때 아마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도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이익 모멘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빠지면은 눌림에서 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신고가를 충분히 경신하고도 남을 종목이다 판단이 드네요. 자, 오늘 뭐 원전부터 좀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렇게 단기 급등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수가 한 600억까지 있었는데 다시금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매수 물량이 다 빠졌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있겠죠. 보통 하나오션을 좀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다시 올라간 이후에 쌍봉 만들고 패턴 그리고 박스권 만들고 하는데요. 흔히 말해서 고가권에서 여러 번의 고점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주도주가 가진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분간은 이런 형태의 고가권 놀이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분봉이라든지 4분봉 정도 가게 되면 길적 반등을 하는 단계가 좀 올 것 같은데요. 장기, 중장기 평선들과의 이 이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일단은 진행될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조선주 안에서 의외로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의외로 뭐 태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들 중소형주들이 아마 먼저 반등을 하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 잠깐 보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올라갈 때 이 분명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 줬었는데, 즉 기준봉이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여기 이 자리인 거죠. 여기서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KRX로 만들어 놓으면 이 갭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기준봉이라 이 이후에 기관들이 여기까지는 사다가 지금 매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거, 아마 방어는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사실 이날 만들었던 갭 구간이 존재합니다. 딱 이 자리 24만 6천 원이라든지 혹은 여기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눌림을 볼 때 우리가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측 매매를 할 것이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만 2천원 24만 5천원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도 그냥 대충 눌림으로 봐도 이 자리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와 좀 달리 펀더멘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종목이 펀더멘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저가에서부터 피보나치로 좀 되돌리를 보면 뭐 카카오도 사실은
여기까지 갭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보다 더 좋을 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주가의 오버슈팅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야치 잘못하면은 이 낙폭이, 그러니까 조정의 폭이 클 수도 있어요. 왜?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로.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저점 대비해서 사실상 300% 거의 저점을 올해 연중이니까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뭐 지금 382까지 빠졌는데 중심봉 근처까지, 저는 이거 7만원은 깨져야 된다, 6만원은 깨져야 이런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만원이 깨지는 20일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돌파했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은 하지만 반등을 해도 계속 매물에 두드러 맞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오히려 이런 쪽은 조심해야 될, 보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은 지금 뭐 LG CNS는 반등을 좀 나왔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반등하는 척하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만큼은 종목군들이 이미 다 반등한 상태에서 조그만 악재에도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런 수급들을 잘 보십시오. 최근에 기관들에서 들어온 수급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전히 알테오젠의 수급들이 타이트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 또 외국인들 이 구간에서 많이 팔았지만 더 이상 파는 물량이 없다. 파는 물량이 없다. 라는 거.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부 매도를 좀 하긴 했는데요. 매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밑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두 번에 걸쳐서 좀 잡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의미 있는 구간을 뚫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가켄 바이오 대표도 기술 이전이 하반기에 조 단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ADC 관련된 내용들이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었죠. 그런 구간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리가켄 바이오도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비중을 확대해 가면서 버텨야죠. 네, 제가 볼 때는 버텨야 됩니다. 그냥 시세가 나올 때까지 쭉 끌고 가야 되고, 3천당 제약도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여기서 한번 팔고요. 요날 밑에 좀 사고, 오늘 16만원 위에서 또 일부 팔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실적으로 제품 출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랬던 이후에 지금 회사에서 증여 이슈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결국은 캐나다에서 정식 허가가 났다라는 거는 다른 국가에서도 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로 잡고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오롱 티슈진 아주 좋은 종목이죠. 골관전력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로 일부 잡고 물려서 2, 3년 끌고 가도 저는 상관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 시장이 막 좀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오랜만에 고개를 좀 들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윗단에 매물대가 너무 많죠. 주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많아서 아직은 역배열을 탈출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냥 플랫폼 기업들 쳐다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제 지유사들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매물을 추리하면서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기보다는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되죠. 어제 이제 LG화학을 저희는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지유사들 빠지는 거 보고 사실 올라올 때 약수익에 정리를 해버렸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서 이건 좀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남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러한 구간들
단기 고점을 24만 5천 원을 치고 나서 밀리게 되면 또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자리를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빠지면은 매수로 봐도 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장기 이평선을 조금 돌리는 흐름인데요. 사실 122평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사실 주가 잘 못 가는데, 이게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이런 거죠. 주가가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결국 우상향하면서 완만해질 때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 이야기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했고, 이거는 필요 없고, 현대로템, 그죠? 현대로템이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이 나왔었는데요. 폴란드 수주 2차 수주가 거의 확정이 돼서 급하게 사장이 폴란드에 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일 이 앞달의 고점을 넘길 수 있을지, 세론으로 바뀔지, 아마 시가에 음봉이 나올 겁니다. 시가 갭을 뜨면 강력한 음봉이 나올 건데, 그 음봉을 먹고 들어 올리게 된다면 아마 매매를 해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지우사들 몇 개 매매를 하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었는데, 어제 원익홀딩스 이거는 좀 이렇게 모아서 올라와가지고 오늘 좀 팔았고요. 어제 좀 강하게 연구해서 매매를 하고, 아침에는 이제 그 파세코 매매를 좀 놓쳐가지고 뒤늦게 이제 위닉스 들어가서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서 잘 매매를 했던 것 같고, 오늘 애경케미칼이 시세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바로 보지 못했고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몇 번 매매하고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마감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플리토라는 종목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잘 샀는데 이게 이제 한 3%좀 되는데, 와 이렇게까지 폭등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좀 있고요. 현대 로템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들어가서 동시호가에 팔았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네요. 반 팔고 반은 동시호가에 다 날리고 마감을 했고요. 뭐 나머지는 매매한 게 없어서 뭐 이 정도 매매를 하고 마쳤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좀 많이 밀리는데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설사 빠지더라도 이 장기평선 근처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60일, 40일 이평선, 뭐 60일 이평선 이런 자리까지 설마 빠지겠냐 생각이 드는데, 설마 빠지더라도 여기서 담고 하더라도 버텨야 된다. 이쪽은 왜? 펀더멘탈이 매우 좋고, 연봉으로 볼 때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연봉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밀리더라도 이 안에 갇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봉으로 다시 봐도 만약에 밀려도 18만원 선에서는 지지받고 이번 달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